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이제 새벽 1시 14분입니다. 이제 조금 눈을 좀 붙였다가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니까 한 2시쯤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냥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니까 하여튼간에 2시까지 한다 그러면은 한 2시간 자고 다시 일어나서 또 회사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제가 상강이죠.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상강이 어제 23일이었을 거예요. 상강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입동, 겨울이 들어서는데, 전에 총재님께서 언젠가 강의를 한번 하실 때에 한번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걸 찾지를 못하겠는데, 대통령 대리 시험이 한번 있다 그러더라고. 그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24제로를 빨리 외우는 거, 이 시험도 있다는 말을 내가 얼핏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네요. 동지, 소환, 대한, 입춘, 우수경주, 춘분, 정민고구, 입하, 소마, 망룡,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할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네. 그거 한 번 외우면 1년이 가니까 한 10번 외우면 10년이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제 입동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입동하는 날이 아마 미국 대선 입동이 아마 11월 8일인가? 그날이 이제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 날이죠. 아주 결과가 상당히 기다려져요. 왜냐하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상당히 연관이 있으니까. 미국이라고 하니까 내가 좀 이따 이야기하려 했더만은, 전 미국이라면은 나는 이거는 나는 조회수가 적으니까 좋아요. 나는 먼지로 보지. 미국 그 전체, 지금 이제 미국의 인구가 한 3억 3천만 명,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22년 7월 1일 날짜 현재로 해가지고 한 3개월 전이지. 그때 이제 3억 3천만 명이 조금 넘은 것 같고, 내가 태어나던 해가 1956년이니까, 그런데 1955년에는 아마 1억 한 7천 명 정도 된 것 같더라고. 거기 가까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67세니까 이제 만 66년 지나고 난 뒤에 1955년에서 67년 지난 이후 됐었을 때는 이제 미국 인구가 2배로 늘은 거지. 근데 미국의 역사가 언제부터 이제 시작됐는지는 이제 1776년? 그때 이제 미국이 독립할 때, 조지 워싱턴, 이래가지고, 건국이 되고 그랬는데,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미국 역사를 내가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부터 이제 미국의 역사를 잡아야 될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전문가가 아니니까. 청교도, 영국에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청교도인들이 이제 왔었을 때는 아마 1500년대, 1492년인가 아마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 처음에 이제 온 사람들은 다 죽고 그랬잖아요. 엄청 어려웠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을 우리 이제 대조선에서 다스리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 역사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 세상이 바뀐단 말이에요. 완전 정력 세대가 되고,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열리고, 세계 황제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이제 이 감추어졌던 역사가 이제 싹 다 드러나겠죠. 그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바른 역사, 올바른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대충 이래 보아도, 아이고. 대충 보아도, 미국은, 미국의 역사는 얼마 안 된 거는 확실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아메리카,
하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중남미 그리고 남미 이쪽에는 거진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거진 다 통치를 하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다 가서 만든 나라는 뭐 거의 틀림없어요. 그 당시는 저게 그 어디냐 저게 하여튼 저기 알래스카 이쪽은 바로 이제 육지와 연결이 돼 가지고 이제 바로 갈 수가 있었다고 하니까 1000년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고 뭐 한 500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는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 지금 우리가 이제 카나다라든지 미국 중남미 페루 그리고 이제 밑에 그 남미 쪽 여기는 거의 대조선에서 다 통치를 한 것은 확실한 것 같더라고. 좀 자세한 거는 내가 거기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대충은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미국 역사를 이제 잡고 볼 때에 1776년으로 잡으면은 1876, 1976 한 200년 조금 넘었었네. 넉넉 잡아서 한 300년인데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현재 한 3억 4천만 명, 이때까지 미국의 인구가 한 몇만 명 될지는 모르겠네요. 한 100억, 200억, 300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미국에서 솔직한 말로 거기에 봐가지고 그 사람이라든지 그 문화, 지금 과학이 좀 발달돼 있다고 까불어 샀는데, 저게 우주군대 쌓고 무기도 많이 만들어내고, 굉장하지. 많이, 과학적인 거 많이 만들어내고, 그래서, 미국에 학교도 많고, 하버드, 무슨 대학교, 뉴욕 대학교, 그래,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보면은, 그 인간 같은 놈은 한 명도 없거든. 한 사람도 없다고. 그건 내가 보는 게 아니고, 강정산이 그 이야기를 했으니까. 천지의 홍언에 보답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랬거든. 그런 눈으로 보거나 프리드리히 니체의 눈으로 시각으로 보면은 한 사람도 올바른 신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잖아. 기독교인데 기독교 참 신앙인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선교사들도 많고 말이지. 또 지금 좀 많이 좀 타락이 됐지만은 그래도 미국을 건설할 때는 참 기독교인들이 많았다고. 많았는데 완벽한 신앙을 한 사람은 없다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미국에서 배울 만한 것이 없다고 봐. 없다고 봐서 한 사람도 이렇게 좀 신경 쓸 만한 사람이 없지. 영양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있다면은 내가 이제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 그런 대로 인간 쪽에 좀 들어가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 나머지는 모르지 거의 쓰레기나 다름이 없다고 먼지나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아주 낮춰보고 있는데 이제 어제 1358년가 내가 조금 전에 알고도 잊어버렸는데 1385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제 아래지 그러니까 10월 22일 날 총재님께서 이제 강의를 하실 때에 미국 국회의사당 돔 꼭대기 위에 어떤 별을 이제 이마에 5개 단 어떤 여성의 여신상 미국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2개 있다 그러는데 뉴욕에도 있고 워싱턴 미국 국회의사당에도 있다 그러는데 미국 국회의사당 위에 꼭대기 위에 그래 별을 품은 여자 그리고 밑에 이제 글자가 이 폴러러스 유넘 발음이 좀 처음 듣는 단어가 돼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 이 폴러버스 유넘인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PLURIBUS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앞에다가 E가 있고 E PLURIBUS
BUS 있고 그 다음에 또 UNUM이라고 UNUM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UNUM. 그래서 여러 개가 이루어진 하나라고 하는 그 글자도 있고 그 크기가 5.5m고 그 여인상이 이제 그 뭐 백인도 아니고 이제 그 황인종이고 그것이 이제 쉽게 말해서 월계수를 이제 오른손인가 이래 보면 왼손인가 하여튼 우측에는 그 칼이 있고 왼쪽에는 월계수를 이제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상인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그 어머님 조계식 신모님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분을 상징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내가 조금 전에 들었어요. 좀 창피스러운 이야기지만은 아니 뭐 어제 끝부분도 대충 들었지만은 1385회인지 하여튼 그 23일 날 22일 날 그 강의를 내가 이제 중간부터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그 22일 날 그 총재님께서 강의를 시작할 때는 내가 좀 알고 지내시는 분의 이제 그 지인이 돌아가셔가지고 94세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좀 거기 이제 문상을 안 가면 안 될 그런 장소예요. 꼭 가봐야 될 장소니까 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 문상을 갔는데 카톨릭식으로 이제 카톨릭 교인이시니까 천주교식으로 이렇게 막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좀 기다렸다가 이제 그 상주 되시는 분을 이렇게 보고 좀 앉아서 뭐 금방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 저 상가 문상을 가게 되면은 그 문상객이 많이 있으면은 막 벅적벅적하고 막 이런 데가 있다고. 이런 데는 잠깐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게 예의가 맞고 뭐 계속 손님들이 오니까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상가가 이렇게 허전하고 이렇게 막 이러고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그 봐가지고 좀 이렇게 조금 앉아 있어 줌으로써 이제 그 상주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갔었을 때는 그 손님들이 그 문상객들이 그리 많이 안 왔더라고. 많이 안 오게 해가지고 좀 허전하더라고. 그래서 뭐 손님이 정 안 오는 건 아닌데 좀 허전하더라고. 그 이제 보니까. 그래서 좀 오랫동안 좀 앉아 있었어요. 조금 앉아 있다 보니까 그 총재님의 그 강의를 못 들었다고. 첫 부분을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차 안에서 우리 집사람은 이제 운전을 하고 나는 그것을 좀 듣고 이랬는데 그 중간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부분은 내가 못 들었고 오늘 그 한일군 강의할 때 이제 옳게 좀 듣고 그랬어요. 그러다고 이제 보통 그 재방송을 보는데 뭐 이리저리 볼 게 많으니까 말이야. 아이고 뭐 볼 게 많으니까 그거를 내가 조금 전에 다시 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미국이라는 데 말이야 참 진짜 형편없는 애들만 있고 말이지 형편없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뭐 볼 게 없거든. 그게 뭐 볼 게 있느냐고. 그게 뭐 미국에 뭐 경치 좋은 거는 한국에는 경치 안 좋나. 한국의 하늘에 그 가을 하늘을 쳐다보라고 얼마나 푸르고 좋은데 말이지. 뭐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은 똑같은 하늘이고 땅이고 뭐 그런 거라고. 뭐 볼 게 뭐 있나. 그래 대가리 속에 뭐 든 것이 뭐 있나 그게나. 그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래. 그래서 뭐 아주 내가 나차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로 미국에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 같은 놈이라고 하는 것은 에머슨 같은 한 사람, 나머지는 다 이제 기독교 물을 먹었는데 종교를 탈피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건 누가 됐든지 간에 미국의 목사, 뭐 빌리그레암 목사 같은 사람은 그 닉슨하고 그 난잡한 성행위를 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딥스테이트 세력들의 일당이고. 그 외에 또 진실한 목사님도 많지. 그 똑똑한 사람들도 많지만은 기독교의 그 한계를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초국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뭐 사람을 뭐 거기 이렇게 놓겨 보면은 인간 같은 놈은 없단 말이야.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아주 너차보고 뭐 문화로 해봐야 뭐 과학 좀 발달한 거 뭐 대단치도 않지.
만들어봐야 무기, 사람 죽이는 거, 무기 많이 만드는 거, 뭐 그런 것들인데, 뭐 배울 게 없는 거야. 사람 같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내가 좀, 뭐 대단치도 않게 생각하지. 뭐 호텔이 뭐 비가번쩍한 호텔이 있다는데, 아이고 참. 하기야 뭐 신인님께서 주무시는 호텔은 내가 그거는 머릿속에서 내가 좀 경의를 표하지만은 그 뭐 호텔 같은 거 뭐 있어봐야 다 문제 아니야. 응? 일미진중 함시방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저게 뭐야 진묵스님처럼 그냥 하늘에 있는 별들이 내 병풍이단 말이야. 병풍. 하늘에 있는 별 병풍이라고 달이 촛불이라 그랬거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뭐 거기서 뭐 볼만한 게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에머슨 같은 사람 같으면은 뭐 그런 대로 좀 인간 같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흑살이 쭉지라고 볼품이 없었는데 내가 어제 아래 허경영 총재님의 그 미국 의사당 위에 조자 개자 식자 신인님의 이제 어머님 신모님이 이제 그 신모님 오신다는 것을 이제 그 표현해놨다. 그리고 이제 이 플러버스 유넘 PLURIBUSUNUM 그거는 이제 여러 개가 이루어진 하나.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이 다른 말로 인가드 위 트러스트 인가드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믿는다. 인가드 위 트러스트 하고 뭐 같은 말이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보고 미국이라는 데는 또 저런 것도 하나 만들었구나 싶어서 좀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예쁘게 이제 처음 봐주는 거라고. 그 전에는 뭐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게 있고. 좀 뭐냐, 그 미국 그 애들은 그 밑에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의 그 최수훈 대신사라든지 김일부 대성사님의 이제 정력 그리고 새로운 천지가 온다는 거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특히 강정산에 대한 그런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원 역사를 또 이제 바로 알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 저지른 그 죄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유치해야 된다고. 우리 민족인 그 원주민들을 엄청 죽였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죄에 참여를 해야 돼. 그놈들은. 뭐 미 의사당 그 위에 그 뭐야 자유의 이제 신모님 그 조자 개자 식자 이제 그 총재님의 어머님이 오신다는 것을 뭐 걸어놔서 조금은 뭐 참고가 되겠지만은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한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참여하고 뉘우쳐야 된다고. 그 한로 상강이 되니까 한로부터 상강 되니까 한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되니까 아이고 이제 뭐 또 손이 이제 또 갈라지는 거요. 갈라지니까 여기 막 찬물이 들어가고 하니까 손이 막 따갑고 오른손도 그렇고 왼손도 그렇고 발바닥도 그렇고 이게 참 진짜 뭐 내가 이제 중노동을 하니까 뭐 중노동이라기보다는 노동을 하니까 참 진짜 이제 겨울을 이제 또 다가오는데 입동이 다가오는데 1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한 5월달까지 그래요. 5월달까지 손에 늘 반창고가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아이고 이거 이제 직장생활 좀 그만두게 되면은 그 밖에 나가서 그런 일을 안 하면 손이 이제 갈라지는 일이 없어요.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집에 하루 종일 쉬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아프던 것이 나사버려요. 저절로. 약을 안 바르든 약을 밴드라든지 이걸 안 해도 저절로 나사요. 그러니까 아이고 얼마나 내가 이거 기다리겠느냐고. 뭐를 기다리냐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통령 좀 되는 날짜를 기다린다고.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은 뭐 배당금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공무원 연봉 그 연금도 좀 받는데 지금 그거 가지고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기다려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언제쯤 될까 이렇게 기다려 보는 거예요. 내가 30일 날 아마 그 하늘궁에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날 이제 어떤 지인의 또 결혼식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이 생각이에요. 참석을 하게 되면은 하늘궁에 못 가는 거고, 하늘궁 가게 되면 그 결혼식은 참석 못 하고 지금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 가지고 지금 하나마나 지금 생각 중인데, 천사 테스트를 해보면은 제일 낫겠죠. 그런데 뭐 할 줄을 모르니까 할 줄을 모르니까 혼자 있을 때가 할 수가 없어요. 뭐 혼자 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혼자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되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연례적으로 보통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올라갈 때 이제 말을 또 안 하는 사람은 굉장히 안 해요. 뭐 여러 사람 앞에서 나서 가지고 말을 하기를 좀 이렇게 꺼려 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고, 이제 보면은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한 차로 이제 가게 되다 보면은 간단하게 자기 소개도 하고, 또는 이제 또 자기가 이제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알게 된 그런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80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당첨된 사람이잖아. 800만 명.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고 이제 이거 부산 경남 쪽으로 볼 것 같으면은 약 한 18,000명에서 2만 명 가운데 한 사람 선택돼 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사람이냐 말이지. 남들이 보면은 뭐 허접한 사람으로 보이지. 뭐 보면은 뭐 학력이 그리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돈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권력이 또 뭐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도 아니고, 뭐 대체로 보면은 감남을녀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늘궁에 이제 가신다고 하시는 분은 알고 보면은 대단한 분이다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아레나로 가게 되었는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허경영 신인님을 이제 알게 된 과정, 그리고 현재 심정, 뭐 이런 것을 간단하게 자기들이 이제 이야기를 자유스럽게,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고, 또 마이크 잡고 이제 이렇게 좀 길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신인님을 만나고부터 이렇게 많이 몸이 좋아졌다는 거, 그런 감정이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인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문제가 많이 해결됐다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이제 종교단체를 이렇게 갔었는데, 또는 뭐 여러 종교는 안 갔지만은 또 자기가 믿던 종교를 이렇게 신앙을 했는데, 도저히 이게 봐서는 이게 아니다 싶었는데,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그 강의를 듣고 이제 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내 같은 경우는 조금 길게 해요. 길게 한다고.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모레를 만약에 이제 가게 되면은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면은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이제 답변을 하게 된다고. 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제 가만히 있는데 어떤 것을 공격을 해요.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상응하는 말을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종하고 똑같아. 절에 가보면은 입구에 사천왕이 있고, 뭐 이렇게
삿된 기운을 가진 그런 그 마귀 같은 놈들, 이제 이런 놈들을 이렇게 막 제왕하는 이렇게 막 겁나게 생긴 그 사천왕이 있어요. 그 쉽게 말해서 난신적자라고도 할 수 있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도둑놈 같은 놈들, 난신적자,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놈들이 있다고. 그 사도, 요즘 말로 하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안티하는 그런 놈들, 이런 놈을 이렇게 막 정의에 막 이렇게 화신으로서 이렇게 막 때리잡는 그런 막 이렇게 그렇게 신장들이 네 사람이 이렇게 네 군데서 지키고 있다고. 이 나쁜 놈의 새끼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확 하거든. 그런 걸 지나서 이제 가보면은 종이 있어요, 종. 종은 이제 원래는 이제 종소리를 듣고 그 날아다니는 중생들을 이제 구제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하여튼 그 종을 보면은 종을 이렇게 약하게 치면은 약하게 두드리면은 소리가 약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세게 두드리면은 소리가 크면서 또 멀리가 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종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가는 거지. 나가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오늘은. 지금 현재 22일 날, 서울에서는 이제 굉장한 일이 있었지. 그걸 뭐 보도에서 이제 모르겠어. 나는 이제 우리 집에 텔레비가 없으니까 텔레비를 어제 아래는 전혀 못 봤지. 그러니까 어떻게 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체로 내가 지금 보면은 TV 그러니까 지상파나 종방에서는 그대로 보도를 안 한 것 같거든. 잘 안 한다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조선일보 여기도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좀 빼딱하게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언론이 썩은 거 아니에요. 그대로 공정하게 보도를 안 하니까. 테러를 안 봐서 뭐를 말을 못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다 본 것에 의하면은 22일 날에는 10월 22일 날 서울에서도 이제 거기 숭례문, 남대문에서 시청 앞, 그리고 시청에서 저쪽으로 광화문 쪽으로, 광화문은 지나지 않고 광화문 쪽에 보면은 우측으로 보면 TV조선, 왼쪽으로 보면 TV조선이 있고, 우측으로 보면 이제 청계천이 이제 시작되는 지역인데, 시청에서 청계천 시작하는 그 지점이 태평로 같더라고. 태평로 거기서부터 서울시청 앞으로 해가지고 남대문까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내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지만, 광화문 앞에서는 또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여튼 그 서울의 집회에서 그 윤석열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그 모임도 있었고, 윤석열 타도 운동을 하는 집회도 있었고 그래요.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세력은, 거기서 연설하신 분은 정강훈 목사, 그리고 민경욱 전 의원이죠. 그 사람이 2020년 4.15 총선 때 이제 뭐 총선이 부정이다 이래가지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요거 부정 선거를 좀 이렇게 소송을 한다든지 뭐 기타 그 문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많이 걷었어요. 찬조를 많이 받았는데 한 6천만 원을 이제 그 민경욱 의원 그 구역에서 받았는가 보더라고. 받아가지고 그것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어디 도로 돌려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6천만 원 그것을 그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냥 그대로 뭐 자기 것으로 했는 모양이라. 그런데 민경우 씨가 그걸 알고 이제 뭐 따진 거지. 따져가지고 3천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김세의하고 강용석이 하고 이제 둘이서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이제 이렇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김세의 씨가 이제 그걸 좀 뭐 밝혀냈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 되는데,
한 100개 정도니까 100개 정도의 선거구에서 한 6천만 원 받았으니까 그 돈이 상당하죠. 6천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60억 정도 되는가 모르겠네. 예, 그 돈이 지금 어디로 갔는가? 지금 뭐 그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뭐 조사를 하는가 아마 뭐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하여튼간에 그 민경욱 의원이 이펙이라는 그 미국의 그 보수 집회 단체가 있어요. 작년에 그 트럼프도 이제 거기에 참석하고 올해도 참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참석했을 때 그 실황은 내가 유튜브로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이펙 그 보수단체, 미국 보수단체에 가서 이제 그 뭐 자기가 연설을 했어요. 그 민경욱 씨가 저게 영어는 좀 하더라고 보니까. KBS 아나운서 생활을 좀 오래 하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대로 영어를 좀 짧게 이렇게 연설한 게 있다고 막 그랬는데 3천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치자금법 위반인가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어제 아래 집회에서 문재인 정권을 이렇게 좀 비판하는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 그리고 뭐 정강훈 목사 이야기는 내가 딴 거 볼 게 많아가지고 그 사람 뭐 짧게만 이렇게 봤어. 나와서 뭐 하는 것만 봤는데 연설하는 거 다 들어볼 만한 그게 안 되겠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우측에서 말하는 것은 거의 잘 안 들어요. 뭐 들어도 잠깐만 본다고. 들어봐야 척 보면 뭐 아니까. 그래도 그리고 저기 뭐 우측에 그게 저기 저 우측으로 이제 좀 속해 있는 분이 박찬종 씨라든지 박찬종 변호사 그리고 이제 서정욱 뭐 변호사 그리고 고승국 씨, 뭐 이봉규 씨 같은 경우는 그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 부른 사람 저 누구냐 김은국 씨하고 이제 그 뭐 대화하는 게 조금 있던데 그 중에서 이제 현 정권을 뭐 타도하는 그런 뭐 이제 이렇게 모임을 좀 자유스럽게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도가 지나실 때는 뭐 100만 뭐 해병대 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해서라도 맞겠다는 그런 뭐 대화를 한 것 같아요. 나는 뭐 다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하여튼 우측에서는 그래요. 우측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박찬종 씨도 아래 조금 전에 하는 걸 들어보니까 오늘 뭐 그런 거는 다 들어볼 시간이 없고 그냥 짤막짤막하게만 들어요. 왜냐하니까 나는 오늘 저게 딴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마의 그 수지지어 사마소요. 이제 이게 삼국지질이 수지지어 사마소요. 이게 강정산이 한 말인데 사마소에게서 그 거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이제 그 말이지. 아이고. 그 뭐냐니까 그 삼국 시절이 이제 그게 총나라, 오나라, 그 위나라가 이제 세 나라가 이제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원래는 이제 그 한 나라가 이제 망할 그 무렵에 그 황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결국 가서는 뭐 천신만고 끝에 이제 조조가 이제 위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또 촉에는 유비가 이렇게 또 황제가 되고 또 오나라는 송건 그 자손들이 이렇게 있고 그 세 팀이잖아. 세 팀들이 피 터지게 이제 싸우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가서는 뭐 제갈량 그 유비, 제갈량, 장비, 관우가 있던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삼국을 통일을 못했다고. 결국 가서는 그 위나라의 하나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사마의가 있다고. 사마의의 그 아들이 이제 사마사가 있고 사마소가 있는데 그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천하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마소에 의해서 천하 통일되고 진짜 완전하게 통일한 것은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에 의해서 진나라가 새로 만들어졌더라고.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그 유튜브를 쭉 보느라고 우측은 잘 안 봤어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사마소의 아버지 사마의의 처세술 이거를 내가 쭉 이렇게 봤다고 보니까 정말 참
하도 이제 이렇게 견제가 심하니까 죽은 척하고 이렇게 지낸 시절이 엄청 오래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만 보니까 그 뭐 조정에 나가다가는 너무 이제 견제가 심하니까 견제가 심하고 감시가 심하고 이렇게 하니까 죽은 척하고 지내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사마의가 이제 이렇게 중풍이 온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중풍이 걸렸기 때문에 국정에 나가지 못한다. 그래야 살 수밖에 없다고. 맥진 나가가 설치면 거기에 뭐 누구 손에 죽을지가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제 자기 내 이제 그 병이 없는데 중풍 걸린 사람처럼 행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책이 이제 이래 보면은 옛날에는 책이 이제 이렇게 뭐 벌레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니까 날씨가 좋고 이렇게 하면은 햇빛이 내리쬐고 바람이 이렇게 살살 불고 이럴 때는 책을 이렇게 바깥에 이제 건조시키는가 봐. 건조시키는데 비가 오니까 그걸 급히 뛰 나가가지고 이제 책을 젖으면 안 되니까 그걸 가져오는 것을 하인이 보았다고. 여자 몸종이 보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풍 걸린 게 아니잖아. 중풍 걸린 사람이 어떻게 빨리 뛰어가가지고 책을 가져오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사마의의 자기 부인이 그 당시에 13살인데 그 몸종을 그냥 지도서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그래서 비밀이 유지가 된다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조가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그 자객을 보내요. 사마의한테 자객을 보내가지고 딱 침실에 들어가가지고 사마의가 움직거리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리라 그랬다고. 그리고 움직거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살려주라 그랬다고. 왜냐하니까 이 중풍이 진짜 중풍으로 걸렸는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자객이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 자기는 순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막 몸을 민첩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가짜니까 탄로가 나니까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 그랬다고. 왜냐하니까 조조가 자기 이제 직감으로 이게 뭔가가 야가 우리한테 자기한테 큰 해를 끼칠 사람인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실제 그래 되지. 실제 그래 가가지고 사마의에 의해서 조조 자손들이 그냥 작사를 당한다고 그냥. 삼족이 싸그리 망해버리거든요. 그냥. 그것을 자기가 이제 물론 조조 죽고 난 다음에 조조가 220년에 죽었는데 조조 죽고 한참 뒤에 그 조조 아들 그 아들 대가 이제 이렇게 다 황제를 하지만은 4대 가서는 그냥 사마소 그 부자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척살당해가지고 다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이제 직감적으로 예감으로 알았다고. 그런데 죽일 수는 없고 사마의가 그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제갈령하고 이렇게 서로 다퉈가지고도 상당히 그 위나라에 공을 많이 세웠으니까 죽일 수는 없고 뭔가 살리려고 하니까 끄림져가고 하니까 항상 그 감시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진짜 중풍으로 걸렸는지 안 죽은 진짜 가짜 쇼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자객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언급길에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민첩하게 움직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 그랬다고. 그런데 그때도 가만히 있었다고. 그만큼 참 가만히 있으니까 이건 중풍 걸린 사람이니까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 생활을 10년이나 보냈다더라고. 10년을 보내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왔었을 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조조 이제 조조는 벌써 죽었고 조조의 후손들이 이제 그 황제가 됐는데 그 황제 일당들을 황제가 아니고 황제의 그 삼촌 조기 일당들을 그냥 싸그리 작살내버려요. 그냥. 하여튼 그러한 과정을 내가 쭉 이렇게 보았는데 그거 보느라고 뭐 우측이고 좌측이고 오늘은 그것을 하나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시간 많이 갔네. 하여튼 뭐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죽은 척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그리고 뭐 일체 조심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신인님께서는 이제 현 시국에 대해서는 어제 22일 날 하늘군 강의하고 23일 날 이제 그 하늘군 강의, 22일 날 이제 토요 강의 때도 일체 시국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걸 모르실 건 아닌데. 아마 그 윤석열 타도 김건희 구속 이것을 주장하는 축은 아마 지금 보니까 한 50만 명 정도 온 것 같더라고. 내가 가만 내가 여러 방향을 다 듣고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렇고, 이제 정강훈 목사 측 이제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 3만 5천 명 정도 온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온 거지. 지금 그런 것이 있었는데 총재님께서는 일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었어요. 없었고 오직 이제 그 미국 의사당 그 위에 그 어떤 여인상이 이제 신인님의 이제 어머님을 표시했다. 그러니까 세계를 이 펄러버스 유넘, 이 펄러버스 유넘 이거는 인가드 위 트러스트라고 이제 같은 것인데, 이제 우리가 여러 개가 이루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제 세계 통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 하는 요즘 그래 안티가 많이 있는가 봐요. 안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안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신인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하다는 것에 12가지 그것을 이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리고 현 시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아니겠어요. 사마의가 생각나더라고. 한 10년 이상 이렇게 중풍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일체 이제 이렇게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한 기간이 한 10년 정도 있었더라고. 사마의가. 뭐 그 생각이 나요. 지금 보니까. 현 시국에 대해서 일체로 이런 논의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타도의 티것도 발음 안 했고, 뭐, 도이치모터 사건의 도자도 말을 안 했고, 허유학력의 히읗도 발음 안 했고, 전혀 이제 쉽게 말해서 차원으로 말하면 쫙 높은 데서 이야기하신 거고, 요 밑에 대기권에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다고. 그렇죠. 그건 사실이니까. 지금 내가 이제 모레 이제 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은 아까도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사람은 이제 이렇게 종에 비교할 것 같으면은 치면은 치는 대로 답이 나오거든. 세게 치면은 세게 말이 나오고, 약하게 하면 약하게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뭐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냐, 지금 현재 이제 진보 측 의견을 너무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막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건 아니거든. 그건 아니단 말이야. 여기 내가 선동을 한다 해가지고 내 말을 듣고 움직일 사람이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먼지에 0.000도 없어요. 나도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돌아가는 이 시국을 정확하게 지금 현재 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알려준다고. 특히 변희재에 대해서는 내가 더 알려주고 있는 입장이에요. 변희재에 대해서 이제 내가 알려준다. 제일 나는 첫 번째 정의는 허경영 정인. 이게 내 목숨 걸고도 할 수 있는 것이 허경영 정인이라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신인이시고, 정말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기독교, 불교, 유교의 창시자들의 말씀의 총결론, 그리고 현인철인 도인들의 말씀의 총결론, 그리고 현대 지성인들의 말씀의 총결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한마디 한 것의 총결론은 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연다,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바로 허경영 신인님이고 총재님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가짜단 말이야. 가짜라고. 그러니까 그 우유에다가 뭐 이렇게 이름을 뭐 딴 사람 이름 붙이면 다 썩잖아. 오늘 보니까 우리 서강중 위원장님께서 저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 밀감에다가 뭐 이름을 한 열 몇 개의 밀감에다가 이름을 이제 여러 사람을 다 올려놨더라고. 마호메트 공자, 뭐 예수 그리스도, 뭐 기타 여러 정치인들, 종교인들 이렇게 이름 적고 허경영 총재님 이름을 적고 그 이제 테스트를 한 거지. 그래 보니까 딴 데는 다 썩는데 허경영 신인님의 이름을 적은 그 밀감은 썩질 않는 거 그걸 보여주더라고. 뭐 그래 가지고도 이제 신인님을 확인이 되잖아요. 되는데 나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실험은 보다도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 거냐. 진짜 예를 들어서 그 예수를 얻고 자기가 제2의 예수다, 뭐 제2의 석가다, 제2의 강정산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 10사람이 됐든지 100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싹 모아가지고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 세상을 이렇게 좋은 세상으로 만들 거냐 이렇게 내가 물어본다고. 물어보면은 대답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이제 이 제2의 예수고 제2의 석가고 제2의 강정산이고 해서 이 세상이 막 내 세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막 이 세상이 이렇게 막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이 지상의 사람들은 싹 다 죽고 뭐 하여튼 이런 거야. 그냥 뭐 말이 비과학적이라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명확한 현실적으로 타당한 그런 답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세계 황제가 된다는 거야. 자기가 세계 황제다.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게 전부 다 가짜단 말이야. 가짜고 유일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3.3 그 정책, 국가혁명당의 3.3 정책이 딱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게 바로 지상천국이 된다 이 말이야. 지상 성경 낙원이 되고 지상천국 유토 대동세계 성경세계 지상 낙원 이게 된다고. 현실적으로 딱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볼 때 허경영 총재님께서 세계 황제가 되는 거, 우리나라 황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이것은 확실하게 이미 되어 있는 상태다 말이야. 그쪽으로 지금 역사가 흘러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건 이미 되어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가 미국 국회의사당 그 꼭대기에 그 조계식님의 이제 총재님의 이제 어머님의 이제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었지. 나도 야 그러니까 믿음이 더 확신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점점 확신이 더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시국이 흘러가는 것이 보면 점점 빨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요즘 들어서 최고 이야기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참 신인이시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을 앞으로 이제 통치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 세계 통일한다는 것은 확신을 한 거라고. 그래서 참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확신을 한 거라고. 그런데 이제 결과가 그렇게 이번 2022년 3월 9일 날 안 됐거든. 지금 현재 대통령은 윤석열이잖아. 그러니까 안 됐다고. 그 뒤로부터 내가 이제 달라진 것이 있어요.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은, 뭐 총재님께서 대통령 안 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뭐, 그래가지고 또 떠난 사람도 많지, 안티로 이제 돌아선 사람도 많지. 보니까 조조가 누가 참 신한지 가짜인지 조조가 한참 펄펄 살아있을 때 가려내는 방법이 있더라고. 자기가 이제 경호를 좀 느슨하게 하니까 조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100명의 특공대 이제 무술자들이 조조를 죽이려고 나서더라고. 나서는데 이제 조조는 그렇게 할 줄 알고 미리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경호원, 100명의 특공대가 전원 다 죽어버리더라고. 다 죽는 과정에서 누가 정말 조조를, 이제 신하 중에서 조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신하가 있고, 조조를 이렇게 좀 뺐다가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가려내더라고. 거기서 그 자리 가려내가지고 또 다 작살내버리더라고. 그럴 때 이제 사마의가 거기서 살아남았어. 조조가 야, 정말 조조 머리가 골치 아팠을 거야. 왜? 총나라 오나라하고도 싸워야 되고 위나라 안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음해하는 그 세력과 음해하지 않는 세력을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계책을 꾸며가지고 또 반대파들을 이렇게 숙청을 하는 게 있더라고. 그런 것도 참 있던데, 여하튼 상구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또 이렇게 마음이 붕 떠가지고 간 사람도 있고, 총선에 또 붕 떠가지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혁명당하고 이제 마음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지.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뭐 그렇지 않지. 우리는 한결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때로부터 내가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면은 믿음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결국 투표는 국민들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4.15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그리고 이번 상구 대선에 있었던 부정선거 문제는 지금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선거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내가 일체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니까 전에는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변희재 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많이 걸더라고. 부정선거 한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변희재 씨도 신이 아니잖아. 이 사람도 실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분에도 변희재 씨 말이 100% 다 맞을 수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변희재 씨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거든. 부정선거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하고 1대1로 토론을 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내가 보류. 그렇다고 해서 변희재 씨의 말을 100% 다 믿는 건 아니고, 탈브렛에 대한 진실은 내가 이 사람의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정선거 문제는 2차, 3차로 내가 보류해서 일단 말을 못 하겠더라고. 지금 현재는 그래요. 그래서, 52원이 지났네. 나도 유튜브를 보지만은 1시간 이상 되는 거는 잘 안 보는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있겠나마는.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해요. 결국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 그거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져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2022년 3월 9일 대선 그 전만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의 마음이, 국가혁명당 당원 말고 대다수의 마음이 윤석열 아니면은 이재명이라고. 나머지 심상정이도 있었고, 우리 허경영 총재님을 비롯한 군소정당 후보들도 있었지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상파, 종방, 그리고 조중동 이런 언론 방송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뭐냐?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아니면은 이재명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찍기를 이렇게 계속 유도를 했으니까 국민들 머릿속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재명이는 안 되니까, 이재명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윤석열이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찍고 보자. 그 당시 이제 야당 후보로서 이제 들어왔으니까 설마 어느 정도는 안 하겠느냐 싶어서 이제 찍었는데, 지금 현재 국민 여론이 뭐냐 하니까 찍어놓고 보니까 잘못해도 너무 잘못하거든. 지금 이런 여론이 엄청 많단 말이야. 그건 실제 아니냐고. 그러니까 40만 50만 명이 지금 어제 아래 거리에서 나왔다고. 그걸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시작이고, 그렇듯이 앞으로는 뭐냐? 국민 대다수가 텔레비를 틀었다면 허경영, 틀었다면 허경영, 이게 나와야 된다고. 신문지
종방에서도 그리고 언론 평론가들이 정치 평론가들이 허경영을 계속 외쳐줘야 될 때 그때 대통령이 되는 거지. 지나간 총선처럼 이렇게 허경영이란 저 텔레비에서도 광고도 우리가 돈을 주고 이제 총재님께서 많이 하셨지만은 하셔가지고 본 사람도 있지만은 그게 극소수다 말이야. 이게 10분 20분 이렇게 뭐 돈을 엄청 많이 주고 광고를 했었다고. 근데 그거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안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그러니까 TV 대선 후보 TV 토론에 나와야 뭐가 되지. 거기 안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인식이 굳어져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 그렇게 되실 것 같으면은 텔레비를 틀었다면 허경영이 나와야 되고 텔레비 신문을 뭐 신문지상이나 방송이나 정치평론가들 입에서 허경영이 계속 나와야 돼. 그래서 그때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은 뭐냐. 그렇게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이야. 가고 있다고.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는 것이 뭐냐. 진짜 뭐 야당에서 하는 말이 있잖아. 이거 하는 거는 수사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할 줄 아는 게. 이래가지고 이재명이를 지금 구속시키려고 지금 막 일보 직전이거든. 김용시 이런 사람도 구속을 시켰는데 이게 정말 그 구속 사유가 되느냐 말이야. 그리고 그 민주당 그 당사 그 안에 그 민주연구원이 있는 모양인데 거기 압수수색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영 지나치단 말이야. 여기 요절할 때 요자가 하늘을 기울게 했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삐딱하단 말이야. 이거 아무래도 정도에서 벗어난 거라고. 그러면은 이 정권이 요절할 때 그 요자가 생각이 나요. 그 김용이라는 사람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돼가지고 뭐 상근직이 같으면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지만은 비상근직이라 어쩌다가 한번 나와가지고 회의하고 가고 이러는데 거기에 압수수색할 게 뭐가 있느냐고. 그건 사실이거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어떤 길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압수수색하면 일반 국민들은 그냥 우매하니까 저기 뭔가 있으니까 압수수색 할 거 아니야. 그런 것을 쇼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재명 씨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이재명 씨를 좀 깨끗하게 봐요. 그런데 그 많은 뭐 뇌물을 받아 먹은 것처럼 박찬종 씨도 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 아무리 이제 우측에 속하고 보수에 속하지만은 보수나 자를 떠나가지고 극우, 그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사람은 공정하게 봐야 되거든. 근데 너무 그래서 나는 고성국이나 이봉규, 박찬종 이런 너무 우측에 속하신 분들, 윤창중 씨 이야기는 내가 들어요. 들어볼 만한 것이 좀 있어야 듣는데 너무 우측에 속하는 사람들은 좀 그것도 곤란하고 그렇더라고. 여하튼 지금 이제 국내 정치는 경랑의 속으로 들어간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하는데 이건 도가 지나쳤다 이 말이야. 도가 지나쳤어요. 뭐가 도가 지나친 것이 몇 번 있었지. 3.15 부정선거 이거는 도가 지나친 거라고.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제 문정수 부산시장 시절에 내가 이제 공무원을 일어서가지고 그때 이제 가서 교육을 들어보니까 문정수 시장이 그때 3.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더라고. 보니까 막 피아노 무슨 법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별의별 방법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를 총동원해가지고 이기붕가 이제 부통령으로 당선된 거 아니에요. 그 당시는 부통령이 싸움이 중요했다고. 왜냐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때가 이제 86세인가 됐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8세 6세 같으면 노한데 그 당시에는 60 넘은 사람이 많이 적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을 이어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부통령 싸움이 치열했다고. 치열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부정선거를 하니까 그 지나치게 부정선거 하늘을 삐딱하게 한 거 아니에요. 요절할 때 그 요자가 생각이 나잖아. 그러니까 자기 일가족이 다 죽어버렸잖아. 그때가 생각이 나고 또 1979년도에도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시에 차지 처리가 너무 심하게 했거든. 너무 정도에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야. 하늘을 기울였다고. 그러니까 차지 처리도 요절할 때 요자가 적용된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말이야 부마 사건의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이야기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 10월 26일 날 밤에 중앙정보부장하고 김계원 비서실장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차지철이 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심수봉이하고 그 옆에 있는 여자가 들었잖아. 옆에서 기타 치고 하면서 다 들은 내용을 증언을 하잖아요. 증언할 때 뭐냐고. 아, 이거 부산 마산에서 이거 폭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차지철이라는 말이 까지 그 8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탱크로 쓸어 붙여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당시에 그 베트남 옆에 있었던 그 무슨 나라가 있어요. 여기. 그 나라에서는 200만 명, 300만 명도 죽였다 그랬거든. 폴포트인가? 폴포트가 그 저기 있었던 나라가 어디냐고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에서는 한 200만 명도 300만 명도 그냥 탱크로 밀어붙이 죽였듯이 이런 거는 탱크로 한번 쓸어버리면은 100만 명이고 80만 명이고 100만 명이고 이거는 죽여버리면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초강경이라고. 이러니까 뭐 사람이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잖아요. 지금 유동규 말을 듣고 이게 뚜렷한 그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데다가 이 특수부 검사들의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임은정 검사, 지금 현직 검사가 옳은 검사, 바른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압박 속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참다운 검찰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자기가 살아남겠다 그러거든. 뭐 이런 데가 다 있는 데라거든. 응? 검사들이 낮에는 성매매를 단속 나가고 저녁에는 자기들이 성매매를 하고 뭐 자기들은 아무 이런 사람하고 틀리다 이거지. 나는 성매매를 해도 되고 일반 국민들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임은정 검사가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조작하고 날조하는 것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뭐 딱 보니까 아킬레스 건이라고 있어요. 아킬레스 건. 아킬레스를 이렇게 죽일 수는 없는데 딱 하나 약점이 있잖아. 아킬레스 건을 이렇게 건드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지금 오영국 님이 이제 말씀했다시피 지금 이 현 정권을 이렇게 딱 문을 때릴 수 있는 아킬레스 건 뭐냐? 태블릿 조작을 한 것에 대한 원칙을 밝혀내는 거라고. 그걸 밝혀내게 되면은 한동훈이가 이거는 위정교사 이것이 혐의가 이제 그냥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이게 이제 오늘내일 한다고. 오늘내일 한단 말이야, 지금. 이것이 이동환 저 미디어워치 그 변호사가 터뜨리려고 지금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변희재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다시 이제 고발을 하려고 하고 이러는데, 요것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 된다고. 요것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에 붙이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아킬레스 건이 돼요. 그리고 이 정권을 이렇게 멈출 수가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이 정권이 탄생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그걸 거의 다 밝혀냈다고, 지금. 그거예요, 지금. 그걸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라고. 어제도 내가 그래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뭐, 어떤 전투라든지, 오늘 보니까 브레이트 하트인가, 그 영화도 내가 봤는데, 뭐 일부분 봤는데, 그게 뭐냐,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의 이제 어떤 영국으로부터 이제 자기가 이제 독립을 쟁취하는 그 과정에 있는 그런 영화던데, 그것도 그렇대요. 그 영국군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이렇게 싸울 때에, 그리고 이제 많은 전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기다리라 그러더라고. 됐다 싶으면 그때 막 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라고. 그 타이밍, 그게 적합해야 된다고. 아래도 이야기했다시피 그 한산이라는 그 영화 보면은 그거는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제 그 전투는 저기 카브리만 저기 뭐야 멕시코 그 위에서 일어났다는 말도 있어요. 그 진짜 상당히 뭐 놀랄만한 일인데, 그거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을 때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해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요 한산 대첩, 여기에서 이제 일어난 건데,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타이밍, 이게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적합한 시기에 탁 총성을 한 방 터뜨려줘야 그게 이제 승패를 좌우한단 말이야. 조금 늦어도 안 되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그렇듯이 이제 태블릿에 대한 진실, 이것을 여러 가지 뭐 민사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그 정인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적합한 타이밍을 이제 택해가지고 터뜨린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되면은 시위 이제 이것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변희재님은 자기 정권에 대해서는 욕심이 없어요. 자기는 그 언론의 대권을 잡고 싶다. 가장 양심적인 거, 정확한 언론을 자기가 이제 언론사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교중동 같은 이런 쓰레기 언론 말고 많은 기자들이 썩어 그거거든. 그리고 이제 그 일단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진나라 진시황이 세운 그 진나라가 한 38년 갔는가 그랬는데 그것을 무너뜨릴 때는 오강하고 진성, 내가 이것을 어쩔 때는 말을 잘못하는데 오강하고 진성이 나서가지고 그것을 오픈하고 나머지 이제 초한해가지고 항우하고 한고조하고 피 터지게 싸워가지고 결국 가서는 한고조가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그 첫 단추는 지금 이제 변희재 씨가 여는 게 확실해요. 그 태블릿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아킬레스 건처럼 한 사람 빵 쏘므로써 이 천하 명장이 쓰러진다고. 지금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현재 지금 이제 국내 정세는 너무 이제 계속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지금 심하고 이제 우리가 뭐 달러 비축해 놓은 것도 많이 이렇게 소모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자꾸 떨어지게 되고 이와 같이 국민들이 이제 참 진짜 죽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니까 영끌독들은 이제 비명 소리를 지르는 이 판에 있어서 국민배당금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 원 이거 주게 되면은 많이 이제 호응을 받고, 무엇보다도 세슘 문제, 후쿠시마 앞에 세슘 문제가 언제 정리되느냐, 요거는 이제 백궁에서 처리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빌리 김이라고 이제 경상남도 고문으로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미국 FDA의 총재님 말씀에 이제 특허 이런 것이 지금 이제 된다고 하니까 총재님의 사진을 붙이면은 그것이 이제 분리가 되고, 그 분리되는 약품이 또 신비하다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또 이런 것이 이제 터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11월 8일 날 미국 이제 중간선거 이 결과에 의해서 공화당이 이제 압도적으로 되면은 바이든이 탄핵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언론 마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건 확실하잖아. 이제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과감 없이 이제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비행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드러나서 이제 미국에도 그 언론계가 좀 더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합작해서 지금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고, 결과적으로서는 총재님께서 이제 이 대권을 잡음으로써 이 세계를 바꿈으로써 3.3 정책이 실현됨으로써 이 세상이 지상낙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원래 종교로 시작했다고. 현실 정치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뭐 국회의원을 하든지, 누가 시장이 되든지, 누가 시의원, 구의원이 되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모든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영혼이 다 요즘 말로 하면 백궁, 그러니까 천당 가는 그것을 내가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한 사람 두 사람 가지고도 안 돼요. 그 당시 1974년도에 내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다녔지는 안 했지. 고등학교 2학년 다니고 중퇴했지만 73년도에 내 나이 19살 때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말이야, 다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인류 아담이 생기고 난 이래부터 이때까지 존재했던 모든 영혼들이 전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내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미국에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는 볼 것이 없단 말이야. 이게 문하고 뭐고 뭐 과학이 좀 발달했다 해봐야 그 애들 전쟁 지구나 많이 만들고 뭐 우주에 올라가는 거 뭐 로켓 만들었다 해봐야 그 별거 있나. 기껏 있어봐야 에머슨 같은 사람. 그런데 오늘 내가 좀 봐준다고 미국을, 그 미국 의사당의 그 조짜개 자식
신모님이라 할 수 있지. 허경영 총재님의 어머님께서 이제 어머님을 상징하는 걸 하나 세웠다. 그래서 내가 이제 미국을 좀 괜찮은 나라구나 요 정도 봐준다고. 그만.